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56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니 여기 화면에 달타령님이 또 떠 있네요 이렇게. 메인. 네. 오늘 주인공은 달타령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달타령님입니다. 뭐 늘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반가운 분이 새날 청국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황 기자님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강화문이 조용합니다. 너무 좋아요. 주말 있는 삶이 됐습니다. 오. 예. 강화문의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꼬린 들어가고 나서 구속되고 나서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주말을 맞고 있는 그때 황 여기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셨을 때 발언하실 때 네. 마지막 꿈이 그거라고 딱 하셨는데 소소한 일상을 찾고 싶다. 네. 찾으신 거네요. 근데 좀 불길한 예감이 또 들고 있어서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길한 게 또 뭔지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검찰 개혁, 뭐 공수처 개정안 뭐 여기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장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씨 뭐 오늘로 이제 그 고발 세 차례를 당했는데 뭐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고 또 저쪽 유튜버들은 요즘 별일이 없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 현장 전문가시죠 황 기자님께 한번 오늘 들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뭐 그 사이에는 별일 없으셨어요? 예,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종교계에서 계속 시국 선언을 하면서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런 취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검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교수님들도 또 시국선언 하시고 네. 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계에서도 일어나고 또 서울대 동문회 민주동문회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싹 묻혀지고 언론에서 지금 너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근데 또 황 기자님 모셔놓고 그렇게 얘기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자기네들의 이 목표에 맞게. 그래서 이 언론을 아예 싹 갈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외나라 언론이죠. 아니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었는데 12월 1일에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여기 뭐 우희종 교수님, 김동규 교수님, 뭐 최백은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 국내외 교수 연구자 7,000명 소속된 데에서 시작을 했고 또 4대 종교인 100명 그래서 개신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여기서 12월 1일에 시작을 했고 아마 이따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2월 7일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명 그리고 해외 동포 1,145명 30여 개국의 100여 개의 도시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서울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이렇게 12월 7일에 시국선언했고 12월 8일에 그리스도인 2,000명 이제 오늘 촬영일이죠. 오전 11시 25분 기준으로 3,848명이 선언문을 서명했다 하고요. 또 12월 9일에 예정으로 돼 있는 영호남 300여 개의 단체가 검찰청사 9곳 앞에서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외로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진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좀 그래서 촬영하신 영상 일부를 저희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 원래 이게 또 묘미죠. 네, 한번 또 네, 이제부터 그래서 한번 그 현장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뭐 일단 처음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상황 설명 조금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때가 윤석열 총장 고발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로 했을 때 11월 말이었습니다. 11월 네. 26일. 네, 11월 26일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가 다음 취재하려고 했던 곳이 추미애 장관님이 출근하시는 과천 정부청사 네.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좀 상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가려는 찰나에 촛불 시민분들이 저하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하고 싶다. 네. 꽃바구니로. 지금도 사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과천청사로 갔는데 과천청사 입구에 굉장히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져서요. 그 상황을 제가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채널로 가셔서 추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현장 그 못다한 얘기 어머님이 이제 꽃바구니를 가지고 과천청사 정부청사 안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세요. 이제 가셔서 그 법무부 현판 밑에다가 네.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어머님은 꽃바구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시민들 많이 참여하고 싶지만 한 분밖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판 밑에는 꽃바구니 50개가 있었다. 그 꽃바구니 아시죠? 네. 그 메시지 이렇게 쓰잖아요. 예. 양옆에다가 다 모두 검찰 개혁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등등의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로 가득했다. 하지만 과천청사 입구 양옆에는 근조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몇 개 정도 지금 나열돼 있는지 아십니까? 200개요. 좀 더 부르시죠. 500개. 200개가 더 넘어요? 예, 와. 그 과천청사를 삥 둘러놨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250개였는데요. 그게 11월 26일 날 예. 그때 일이었으니까 그 날에 250개가 넘어갔으니까요. 지금은 뭐 한 4,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아니 네.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비판하는 차원에서든 아니면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든 뭐 표현의 자유는 맞죠 당연히. 근데 표현의 자유는 맞는데 그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이들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구구 예. 유튜버들이 이제 실시간 방송을 계속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여기로 근조화환을 보내라. 그리고 그 근조화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곡 있잖아요. 장송가라고 네. 하나요? 예. 장송곡 예. 거의 뭐 하루 내내 틀어놓는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저거 분명 신고하고 하는 건가요, 저게? 제가 그래서 경찰한테도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건 혐오 물품이고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가만 보고만 계시냐고. 그런데 집회 물품이라고. 근데 지금 예, 저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뭐,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방역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집회도 지금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몇 명 이상이 모이고 이거는 안 돼서 지금 저기 국민의 짐에서도 네. 1인 시위라고 해놓고 또 여러 명이 또 모여 서가지고 사진 찍고 지금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 안에서도 보니까 피켓 들고 난리가 났던데 예. 일반 사람들이 하면 그거 잡혀가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 분들은 다 그런 게 뭔가 법이 다 이렇게 피해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근처를 다 집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이렇게 집회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아까 그 정도가 다거든요. 그 구구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끼케야 3명, 4명 그분들이 이제 거의 뭐 24시간 생방송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3-4명한테 이렇게 큰 집회 공간을 내준다? 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전 옆에서 저렇게 말리고 있는 경찰이 더 미운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경찰들도 분명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도 이제 의경 출신이니까 지금 주위에 아는 경찰들도 많이 있고 한데 한 번은 궁금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봤어요. 뭐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더라고요. 저쪽에 저는 자칭 보수라고 하지만 아무튼 저런 유튜버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현장에 왔을 때에는 되게 난폭하고 그러니까 이들도 바짝 긴장하고 아무래도 뭔가 최대한 마찰 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 민주 시민들이나 뭐 유튜버들은 아무래도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더라고요. 출동을 나갈 때도 그들을 맡는 팀 그리고 민주시민 쪽을 맡는 팀은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이게 편파적으로 간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거고 이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그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취재해 주시는 황 기자님 같은 유튜버분들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 극우 유튜버들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님 검찰 개혁하는 거 흔들려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 할수록 또 막 돈을 주거든요. 그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야, 이 사람은 투사다. 돈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흔드는 거에 오로지 그렇게 매몰돼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저도 오늘 이제 오전에 막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참자유 청년연대에서 윤석열 3차 고발을 진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중앙지검의 그 맞은편에도 그 이 화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꽃 화환, 그 소위 말하는 그 클럽 열대하는 네. 그런 화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유연대 김상진 그분 그 사람하고 그리고 GZSS 안정권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뭐 되게 윤석열 응원한다고 이렇게 화원을 보낸 거예요. 예, 그 극우 유튜버들한테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분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슈퍼챗이라고 하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쏴주면은 그거를 막 바치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 안정권이나 김성희 오 막 이러면서 제가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벌고 있다고 하면서 아니 네, 근데 그런 안정권 얘기도 저번에 다 들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또 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채널 계정을 만들면 폭파되고 반복되는 상황이죠. 참 이게 그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뒷부분에 약간 그 소리만 들렸었는데 찬호군 현장에 있었었죠. 아, 예, 찬호군. 그때 갑자기 흥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거기에 약점이구나. 이게 그 보통 이럴 때 흥분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걸리는 게 지는 건데 찬호군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흥분해서 막 그 앞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좀 어땠어요? 그 거기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좀 더 있나요? 제가 그 촛불 어머님 얘기를 하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어머님이 꽃바구니를 법무부 청사에다가 두고 왔잖아요. 근데 50개의 꽃바구니 네. 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50개의 꽃바구니를 추미애 장관님 다 가져가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참 욕심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관님 욕심쟁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법무부 직원들한테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법무부에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또 꽃바구니도 같이 나눈다. 예,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와, 네. 이런 소식 언론을 통해서 절대 안 나오는. 네.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근데 진짜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시고 지금 힘든 상황을 맡고 계신지 그 개인의 삶으로서는 저희는 정말 추미애 장관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분께서 이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진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진짜 네. 추 장군님이십니다. 추미애 장관님 혹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장관님 그 청사 앞에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럼요. 법무부 청사 앞에 있는 꽃바구니가 진짜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여론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그 아까 뭐 표현해야만 계속 읊어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참 든든합니다. 그 다음 영상도 또 예. 두 번째 제가 자료 영상 어제입니다. 어제 천주교에서 네. 사천 분의 신부님, 수녀님, 사제분들이 시국 선언을 하셨어요. 시국 선언을 했고 과연 윤석열 총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국 선언문 한 뭐 1분 정도, 1, 2분 정도로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도 하나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하나요? 네, 질문도 한번 해보고요. 궁금하네요. 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민주당의 사제 수도자 맹성을 삼천인 시국선언 지금 시작합니다.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의 6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 감아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황기자TV 황기자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시국선언한다고 윤석열 총장이 또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요. 질문하신 선생님의 성함과 소속은 어디시죠? 황기자TV 황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의 자충 의도를 보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드릴 수가 없죠. 그렇게 했다간 사람 소리 묻지 못하겠죠.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이 굉장히 절제된 언어. 네. 예. 보통은 이 정도 질문 받았으면은 제가 험한 소리 나오거든요. 그랬다가는 이랬을 텐데 예, 사람 소리 저 호흡에서 듣지 딱 못하겠죠. 느꼈어요. 예. 그 잠깐 한 1초 가량의 그 침묵이 예. 굉장히 그 많은 게 담겨 있지 않나.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님 또 관련된 거다 하면은 압수수색입니다. 네. 천주교도 뭔가 조국 장관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저는 거의 한 90% 이상 무조건 압수수색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약간 동의가 되는 게 네.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의 검찰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를 단적으로 굉장히 보여준다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선택적으로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남용을 하는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그런 거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예. 정말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이런 막대한 힘을 누리고 자기들은 수사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희는 이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검찰이 뭐 자정작용이나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이미 버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검찰의 추태, 윤석열 총장의 추태에 분노한 또 종교계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천주교 사제분들이,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 네. 목사님들이, 그리고 내일은 불교계 스님들, 스님들이 또 시국선언 한다고 하니까요. 역시 내일도 또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압수수색을 만약에 진짜 진행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다음에 불교, 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지식인계, 그다음에 해외 천주교. 동포들, 네. 그다음에 영호남까지, 뭐 충청권까지 내일 또 수십 군데 이게 발표된다고 이 시국선언 예정한다고 하는데 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조국 공화국 아닌가요? 거의 다 연관지어 갖고 이렇게 엮으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들쑤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옛날에 1년 전쯤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야, 설마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그렇게 1년을 왔는데 뭐 진짜 일반 상식에선 납득할 수 없는 행동 해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뭔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확 안 하다 와서 그렇지 1년 전이었으면 지금 수백만 거리로 진작 나갔을 거라 확신하잖아요. 아무리 맞습니다. 춥든 뭐하든.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저들이 체감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게 되게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움직임은 진짜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장에선 더 아무래도 그게 가까이 느껴지실 텐데 예. 좀 어떻습니까? 뭐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시민분들이 굉장히 분개하죠. 분노하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 아시잖아요. 코로나 전에 서초동 사거리에는 100만, 200만, 300만까지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어주셨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국이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현재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제가 분노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의 선생님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억하기에는 일용직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는 그 시국 윤석열 총장의 행태에 너무 분개하셔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예, 그 영상입니다. 인터뷰한 영상이고요. 조금 예, 제가 엉뚱하게 좀 질문을 하고 인터뷰도 해가지고요. 좀 웃길 수 있습니다. 한번 감안해 주시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예. 좀 민주 시민들 좀 그 점에 좀 각오를 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이거 뭐 멧돼지를 그냥 한 방에 날리면 좋겠는데 멧돼지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천년묵은 천년먹은 멧돼지. 거의 이무기 수준이에요. 이무기 매두사 있잖아요. 머리 하나 자르면 저쪽에서 또 튀어나오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머리 하나 잘리면 다시 나오고 네. 예, 계속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저렇게 질척거리고 이건 뭐 도끼 한 방으로 이거 날아갈 놈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민주 시민들 네. 그냥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보면서 어느 한 순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개입할 아마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때를 위해서 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기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하고 지금 윤석열이 예. 여기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다 한동훈이 했던 그 짓거리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 법적인 어떤 그 하자나 절차의 하자를 지금 집요하게 좀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징계위원을 뭐 공개하라든지 예. 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야. 왜냐면 기피 신청하면은 또 연기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동훈이가 다 코치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렇게까지 보시는구나. 와. 예. 저는 예. 서로 지금 소통하고 해안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네.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 깨시민분들도 장기전 준비해야 된다. 예. 예. 지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이 검찰 기레기들이 날뛰는데 그 총력전을 벌이고 있죠. 내일 예, 징계니까 야 이거 해임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니까. 뭐 민주당하고 정치권에서 절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건 뭐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예. 이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우리가 벌써 이제 대검 앞에 가서 그렇죠.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그렇죠. 윤석열 사퇴하라고 했을 텐데 예, 그게 나오죠. 안 되니까 네. 청와대 청원 100만 운동을 하자고요. 검찰 해체하고 예. 지금 어제 통과된 법에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신설내기로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까 검찰 해체하고 검찰을 대신하는 기소청을 아, 그렇죠. 설치하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청 다 없애버리고 검찰 네. 없애버리고 기소청으로만 바꾸자. 그리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하고 경찰의 경찰 수사 인력이 예. 국가수사본부 거기 같이 모여가지고 수사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검찰은 그냥 순수한 법률가로서 기소만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검찰을 일단 해체하고 기소청을 설치하자는 청와대 운동, 청원 운동 좀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 앞에 계시는 분 대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촛불 시민 수준이 이 정도면 하이클래스예요. 하이클래스. 박수 쳐주세요, 시청자분들. 자, 호수에 돌 하나 던지는 심정으로 나오셨다. 2개의 공소장, 가짜바사 채성의 허위 사실에 근거한 표창장 기소는 원천 무효. 이거는 프린트로 그냥 뽑은 거예요. 보니까 뽑고
선생님 이것도 만든 거야 네, 제가 보니까. 만들었어요. 진짜. 나무 이거 보세요. 옆에 제가 자세히 보여줄게요. 호치케스라고 하나요? 아니 이거 이제 테이프. 버리는 거 예. 한자떼기 하나. 환자떼기로. 아, 이게 날짜가 언제였죠 이게 촬영이? 이게 어제였던가요? 아, 네, 어제 이틀 전이었나? 예. 와 근데 날씨 지금 되게 추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분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정치권에서도 뭐 특히 나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검찰 개혁보다 민생이 먼저다. 민생이 먼저라고 하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동떨어진 얘기라면 저기 이 나오신 저 촛불 시민분께서는 무슨 바보입니까? 무슨 검찰 개혁이 뭐 이분이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검찰을 바꿔갖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찰 개혁이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이 민주 진영을 자꾸 회방만 놓고 정책에도 딴짓까지 거니까 이게 곧 우리의 민생과도 연결된다는 건데 그런 거 쏙 건너뛰고 검찰 개혁 이슈 말고 이제 민생이 신경 쓸 때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야 진짜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한다 이 생각 네.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참자유 청년연대에서도 이제 청년 이슈 뭐 물론 당연히 일자리, 주거, 뭐 이런 뭐 결혼 이런 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네. 민생이랑 이 검찰 개혁이 직결돼 있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저 국민의 짐에서 윤석열을 저렇게 감싸고 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후보를 못 내고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이 이미 된 거 같거든요. 근데 이 기득권이 이렇게 형성된 안에서 그들은 계속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민생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오늘 내일만 보고 살으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기 아까 인터뷰 한 거 중에서 좀 울림이 되는 말이 있었는데요. 혹시 좀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인터뷰 내용 중에.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전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기소청에 대한 그러니까 대안이라든지 지금 여기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라든지 직접 손수 이런 걸 만드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 지지자들도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민주진영 채널에서 이렇게 저쪽에 가서 물어보면 아까 뭐 그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거기 지지자들 물어보면 시끄럽다 그런다던가 그냥 문재인 독재 뭐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앵무새처럼. 근데 이분께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까지 모색하시고 뭐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 뭐 손을 놓고 있다고 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쫙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와닿고 네. 좋았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을 제가 좀 인터뷰를 많이 해본 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조국 장관님에 대한 행위가 윤석열의 행위가 자기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무소불위 권력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언젠가 찍히면은 잘못 찍히면 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좀 생존의 문제다. 네. 예,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다음 또 자료를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근데 저 오늘 하나- 여론을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예, 그 부분 제가 시민분들 한 분 더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예,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감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세월호도 되게 비슷한 문제잖아요. 남의 얘기라고만 치부해 버리면 그냥 눈 감으면 없는 문제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저 화살이 나를 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공감 능력에 네. 관련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깨어 있느냐 하는 거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검찰개혁 집회를 제가 1차부터 13차인가요? 14차까지 모두 나가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정경심 교수님 구속됐을 때 그때 어머님들이 그 소초역 올라오시면 막 펑펑 우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의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물론 정의가 뚱뚱 뭉쳐 있지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 우리 가족이 검찰한테 당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되게 공감이 가고 또 다음으로 준비한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검사, 검사 아래 판사, 판사 사찰 이대로 좋은가? 정치 검찰 물러가라. 판사 사찰 웬 말이냐? 자, 중앙지검 앞에 또 촛불 어머님이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추미애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 끌어내고 검찰개혁 완수합시다. 어머님 혹시 멧돼지가 누군지 아세요? 멧돼지가 누굽니까? 열차 들어가는데 연락이 하는 누가 하는 연락이 하는 어머님 어떻게 오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게 설명 좀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검난을 떠나서 국가기강을 너무 문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검사들이 지금 빨리빨리 처리할 범인들 나쁜 사람들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지 그래서 그 화가 난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화가 났다. 네. 어머님 얼마 전에 그 네. 판사 사찰한 문건이 또 나왔어요. 그거 말이 보고 안 어땠습니까? 돼요. 그거는 무슨 사찰이랑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예. 지금 뭐 그 개인 정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그 검찰 그 판결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피 신청하기 위해서 그 작성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집중적으로 사찰한 판사들이 네. 저기 그 조국 장관님 맞아요. 재판 관련된 맞아요, 그건 뭐 맞아요. 주심 부심 판사 네. 야 이거는 참 유죄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압수수색을 그렇게 막 70여 차례 했으면은 예. 재판장이 누구건 간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판사 사찰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 그렇게 특정 이슈를 가지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그 속된 말로 먼지털이기 맞아요. 먼지털이 수사예요. 그러니까 네, 네. 압수수색 하다가 뭐 하나 걸렸어. 그럼 별건 수사로 또 넘기고 맞아요. 별건 수사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뭐 검사들 뭐 100명 투입하니 200명 투입하니 진짜-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아, 예, 어머님 아무튼 이렇게 또 중앙지검 앞에서 또 귀한 시간 1인 피켓 시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님 덕분에 어머님 이렇게 또 민초들이 촛불 어머님들이 항상 고생이야 내가 볼 때는. 글쎄 이게 언제부터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 덕분에 또 추미애 장관님 힘 받으셔가지고 검찰 개혁 하는데 이게 뭐 힘들지 않게 또 끌고 나가실 거니까. 네,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후세 네, 그렇죠. 그럼요. 이 미래를 맞습니다. 이 위해서. 어머님 뭐 바라는 게 없어요. 네. 후세에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만들어주기 위해 물려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나와야 되는데 저밖에 못 나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내가 볼 때 전에 그 조국 그래도 저기 나왔을 조국수 거예요. 검찰 개혁 나왔잖아요. 네. 저 그때 그 1차부터 14차인가요, 13차인가요? 아, 그때 다 나오셨어요? 예, 아. 다 방송해드렸죠. 아, 그랬구나. 저는 그때 못 나와갖고 그 미안함이 항상 있어서. 아, 그래서 시사 타파에 나오시는 이은영 소장님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아, 저도 어머니예요. 애가 셋이나 돼가지고. 아, 그렇어요. 제가 몰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혼내주십시오. 나중에 또 한번 봬요. 아, 알겠습니다. 황기자 TV 황기자라고 하고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영상은 약간 주작은 아니신 거죠? 아, 네, 뭐 어머니와의 영상 잘 봤습니다. 촛불 어머니. 이은영 선생님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아 진짜 모르시고 나중에 아신 거예요? 네, 정말 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마스크를 좀 벗으셨으면은 제가 네. 그래도 좀 알아뵀을 텐데. 몰라봬서 죄송하고요. 마스크를 껴도 이은영 소장님 같은데. 그렇습니까? 황희도 청장님 저 좀 혼내주십시오. 눈을 달고 다니는 거냐고. 아니 웃긴 게 아까도 영상에 저 좀 혼내달라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뭐 그쵸. 이은영 소장님도 열일하시고 계시죠. 네. 네, 그 여론 쪽에서도 또 전문가시고 민주당 그 총선도 원래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다음번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이렇게 뭐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님 그때 조국수 검찰개혁 집회 때 못 나오신 어떤 미안함에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가진 못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드리고 황기자 TV도 가서 응원하시고 또 이은영 소장님 또 유튜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은영 소장님 유튜브도 이렇게 가셔서 정말 추운데 고생 많으시다고 이런 분들한테 격려를 보내드리는 게 힘을 보태드리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그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체감 많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보니까 이분 인터뷰. 평범한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아시는 거 진짜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평범한 시민으로서 나갔다고 하니까요. 그쵸. 예,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도 또 한 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네. 아버님, 촛불 아버님도 말씀 정말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제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근데 인터뷰 맞아요. 내용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퀄리티와 깊이가 예.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들의 이런 만행들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뭐 좋은 점들을 굳이 꼽아보자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건 다들 아실 테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 깨어 있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보면 연대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민주주의 핵심 가치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공정,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되찾아가는 느낌. 이게 예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다 맡겨놨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덩그러니 냅두지 않겠다.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겠다라는 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짧은 10년 그 사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라 생각하거든요. 네. 시민들이 법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중에 그래서 향후 대한민국이 특히 K 방역이라든지 이 시점 거치고 나면 향후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게다가 예. BTS까지. 게다가 코로나 시국에 중앙지검 앞에서 검사들 아니면은 그 검찰청 직원들 점심 먹으러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한 시간씩도 피켓 시위하는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저는 이런 국민들은 없다. 그리고 비단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서울이어가지고 서울 지역을 집중 취재를 하지만 제가 이제 소식을 들으면은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이렇다는 건 이게 진짜 여론이다. 제가 이거는 꼭 메시지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서 계시는 분들이 알바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네, 제가 토요일 날 항상 가서 이제 물어봐요. 어머니 알바비 받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두드려 패시는데. 저쪽에서도 맞고 네. 이쪽에서도 맞고. 네, 패시는데 그 인터뷰 해보니까 시민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또 영상도 있어요. 제가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네. 정말 약간 츤데레 민족 같은 게 막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시민들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다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논리가 다 만들어져 있어. 네, 이게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논리가 전파되잖아요. 무기고 이렇게. 정말. 제가 느낀 거는 힘든데 오히려 더 분노하세요. 막 화내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한테 꽃바구니 전달하러 가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도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네. 그 후원으로 혼내드리자고. 아. 뭐야 이건 후원으로 혼내줘 그래서 막 통장 이거 계좌 이체하고 막.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집권 여당이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정권이나 이런 데는 무한 책임을 또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부터도 답답한 마음이 있고 하니까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또 저는 애정 어린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황희도님 말씀해주신 거에다가 보태자면 저는 약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뭐 조국 전 장관님이나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렇게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하시고 노력해 오신 분이 많으신데 그때는 시민들이 그렇게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알고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이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되게 순한 기능이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딱 되고 나서 이 국격이 또 얼마나 높아졌어요. 저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브랜드도 굉장히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태평성대가 아닌가.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왜냐면 그냥 봤을 때 모르던 거를 이 그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해서 우리가 고치기만 하면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제가 자료 영상으로는 지금 준비 못했는데 하루는 검찰청 앞에 가니까 지방이 딱 봐도 지방에서 오신 분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오. 오셨고 이제 다 알려주시더라고. 자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도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이게 좀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그러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답변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말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답답해하시죠. 채찍질하는데 더 잘하라고 빨리빨리 개혁 입법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지지율도 아마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의 징계안이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또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발악을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70년 동안 저희가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1, 2년 만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발악을 이제 저희가 해치우고 나면 정말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기대돼요. 맞아요. 예, 좋은 뉴스가 막 이제 쏟아지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현장에서 그 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그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귀하고 또 되게 큰 힘이 되고 이런 분들이 얼른 또 10만, 20만 돌파하셔서 더 널리 이런 소식들을 알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황 기자 채널 검색하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추운데 고생한다고 또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이렇게 또 후원도 이렇게 저도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채널 들어오면은 제가 두드려 맞는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맞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젊은 청년이 고생한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아니 이게 예전에 제가 생방송을 요즘 안 하는데 생방송 할 때 종종 이제 전화도 하고 딱 1년 전쯤이었죠. 그때 전화도 하고 되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분노도 어느 정도의 그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분노만으로도 안 되고 재미만으로도 안 되고 또 의미만으로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쳇바퀴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분노가 많이 커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미와 뭔가 이제 뿌듯함과 이 재미와 이런 걸 느낄 시간이 오지 않았나. 네. 이젠 좀 유쾌한 영상도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영상은 항상 유쾌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근데 유쾌하려고. 진짜 맞아요. 되게 화나는 상황인데 네. 그 순간에서마저도 되게 재치 있게 질문을 하시고 센스가. 네. 네. 제가 화나면은 나 화나는데 상대방은 더 화내더라고요. 상대방은 더 화내서 저한테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재하러 갔는데 같이 싸워요? 같이 경찰서 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두드려 맞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핵심인데 왜 좋아? 네. 카메라 부서지고 그러면 아 진짜 황 기자 많은- 수고했어 이러고. 참제 청년대 대표님으로서 뭐 이렇게 연대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저희 그 기자로 임명하고 싶어요. 임명. 네, 임명을 좀 하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하사해 주신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미 기레기가 되어버린 거에서 기더기까지 지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따옴표 저널리즘이다, 진중권 저널리즘이다 해서 전부 다
법조 기자들도 다 거기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황 기자님이 진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저널리즘인 거예요. 그냥 인간극장. 네, 얼마 전에 그 김영민 PD님이 저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구타 유발 저널리즘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게 열심히 많이 하는 웃었습니다. 모습도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정신이 저는 되게 대단하시고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얼마 전에 답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이제 조중동에 가는 기자들은 나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니까 저기에 말을 받아 쓰고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의 공정이라는 게 전부 다 시험 점수에 맞춰져 있다고.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진짜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황희도 씨도 저희가 청년단체 만들면서도 한 얘기지만 지금 공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시험 점수에만 다 매달려 있다. 저희가 이때까지 뭐 인국공 사태나 여러 가지 청년들의 뭐 공정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된 적도 있지만 이런 거를 타파해야 되는데 이미 젊은 기자들은 다 거기에 매몰돼 있고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한다고 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네. 안타까웠는데 네. 황 기자님은 진짜 그런 게 없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하는 청년분들이 저를 좀 보고 한 모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블루오션이에요. 굳이 막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고 뭐 공기업 힘들잖아요. 바늘구멍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들어가나 싶어요. 근데 현장으로 오시라.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지고 이게 참 전망이 있다. 그리고 넘겨주고 싶어요. 저 바톤 터치하고 도망가고 싶으니까. 저는 방금 저를 본받으시라고 하는 거에서 저 누가 생각나냐면 내가 너가 롤 모델이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홍준표 갑자기 뭔가 생각나가지고 웃었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저도 안 그래도 그 기자 양성 좀 좋은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자를 꿈꾸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많이 모으고 있어서 그럴 때 한번 같이 연대도 하고 실제로 양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래 세대. 그래서 그런 것도 틈틈이 또 소식 전하면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요? 또 오셔야죠. 현장 부르면 소식을 오시는 거죠. 이제 제가 사사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뭐 전체 한 3주, 4주 이렇게 그런 경험담을 좀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뵈야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황 기자님과의 청국장 56회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내년에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